안녕하세요. 제가 종종 들어서 이런 의사학회지에 대한 그 논문 실린 것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임상실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2주 동안 뭐 바빠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읽을 것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뭐 감염내과, 일반내과, 심장내과 저널 꽤 많거든요. 메이오 클리닉, 의사학회 저널, 뭐 이런 것들, 뭐 신장내과 저널,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오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제가 종종 임상 실험을 말씀드리면서 통계학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몇 배 위험성이 높아지고 아니면 몇 배 위험성이 줄어들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의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 약을 먹으면 안 먹은 사람보다 그 죽을 확률이 몇 퍼센트 줄어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학 통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쓴 오피니언에 대해서 이 실린 학회지에 이번에 그 의사 학회지에 실려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p-value에 대해서 언급한 이게 그 오피니언인데요. 뭐 0.05 p-value 이하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실험에서 그 정도 밑으로 내려와야 우리가 의미 있는 실험의 결과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남용이 되는 것 같다. 뭐 0.005로 0.05가 아니라 0.005로 낮춰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글이었습니다. 자, p-value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또 어려운 말이에요. p-value라는 거를 한국말로는 U의 확률이라고 써 있는데요. 자, 그 p-value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대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이 있으면 A군과 B군이 있을 때 의학 임상 실험이라고 하면 뭐 실험군에는 특정 우리가 원하는 약을 주고 그 대조군에는 가짜 약을 줘서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이 결과가 좋은 거가 될지를 그 알아보는 실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영가설, New Hypothesis라고 하는 영가설은 뭐냐면 이 약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 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 2군과 2군의 결과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야 되는데 그저 그냥 찬스로 해서 이 군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때. 자, 그거를 우리가 한국말로는 영가설입니다. 그래서 p-value는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약이 만약에 진짜로 효과가 없을 때 그런 실험을 했을 때 실제로 이렇게 차이가 실험군은 좋고 대조군은 나쁘게 나올 확률이 0.05 미만이다 라고 이제 찬스가 나오는 것을 이제 p-value가 0.05 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자, 벌써 되게 헷갈리잖아요. 말이. 뭐 일단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찬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나온 이 p-value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길게 벌써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뭐 의사들끼리 이게 진짜로 0.05가 좋냐 0.005가 좋냐는 의사들과 아니면 통계학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과학적인 실험을 하는 분들이 전문적인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환자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실험을 아무리 잘하고 하더라도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그 환자가 100% 나을 수 있을 확률은 아무 실험도 없다는 거죠. 어떤 의사가 이거 100% 내가 개런티 할게요. 이 약 먹으면 100% 돼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100%는 없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명의가 되든 아무리 똑똑한 의사가 되든 우리가 어떤 아주 좋은 최선의 방법을 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그 방법이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환자와 의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약을 이분에게 드렸을 때 대부분은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환자는 그거를 먹고 효과가 없으면 의사에게 다시 와서 이게 나한테는 효과가 없다고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라면 우리가 다시 환자가 재진을 해서 의사가 이 약이 효과가 이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재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00% 무슨 약이 100% 확실하게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환자들 분들이 의사한테 미안하거나 그래서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돌팔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A라는 의사한테 한두 번 치료받고, 그 다음에 B라는 의사한테 한 번 가서 또 약 하나 받고, 그런 다음에 또 못 믿어오니까 C라는 의사한테 가서 또 약을 받고, 그러면 A, B, C 의사들은 다 같은 것을 배웠고 같은 이런 임상 통계를 보고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약이 이거라고 하니까 다 이거를 처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약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 약을 처방을 하고, 이 사람도 이 계열의 약을, 이름이 다른 약을 처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환자분이 중복된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바꾸더라도 이 약과 두 번째 약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 약이 들지 않았으면 이 약이 들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이 의사를 가고, 그 다음에 이 의사를 갔을 때 내가 저기를 갔다는 말을 안 해주고 그냥 또 저기 간 거 미안하니까 내가 처음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의사도 이 의사가 처방한 비슷한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명의라는 것은 나만의 비법을 갖고 있는 의사는 없어요. 특별한 나만의 잘 드는 약을 갖고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명의는 환자가 믿는 의사가 명의입니다. 어떤 환자가 저를 믿고 따라와주고 내가 요렇게 했을 때 안 들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럼 요걸로 해보죠. 해서 따라가는 환자가 있다면 제가 그 환자에는 명의고, 저한테 딱 왔는데 약을 하나 타고 딱 먹어보니까 별로 안 돼. 쟤도 돌팔이네 하고 넘어간다면 저는 돌팔이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인타운에 있으면서 이 의사 저 의사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분씩 보게 돼서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한테 오시지 말고 한 곳 다른 데 그냥 계속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분한테 그냥 가시고 저한테 오시지 말라고 했다면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의사, 자기가 진짜로 믿는 의사를 보시는 것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